문화정보학과 박혜연 학생이 보내오셨는데, 여기서 보면 단일화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되면 좋으세요? 문재인 후보가 되면 좋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 두 후보가 누구를 도대체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정할 일이죠. 그 걸투쇼라고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많은 정책들을 받았는데요. 그 정책 중에 뽑힌 학생의 그 제안입니다. 혹시 이런 공약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경제학과 성가희 학생. 자, 읽어봅니다. 서민 아파트 대출권입니다. 3년간 성실히 이자 납부한 채무자는 1년간 이자 유예하는 방안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자 납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외식 한 번 못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업용 운전직 종사자의 대우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30년간 무사고로 특별한 사고 없이 운전에 종사하신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졸업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예경찰증을 발부하면서 아침 출근길에 교통정리도 시켜주시고 단속이나 선도권 권한을 좀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적은 금액의 임금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주 깜찍한 네,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구상을 지금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이제 할 건데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1년간 이렇게 성실한 분들한테는 이자를 유예하는 방안, 이게 이제 금융기관 쪽이라면 또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요 주신 말씀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용 운전직 종사자 대우 방안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출근길에 교통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참 믿음직하고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여성들이요,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취업하는 것보다요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정치계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좀 길을 터주실 방안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해야죠. 사실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회사나 이런 데서도 이게 경력 단절되면은 계속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그 유리천장이 그래서 생기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이제 경력 단절을 겪지 않으면서 그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이제 여성 대통령 굉장히 요즘 앞장서셔서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여성들이 그 정부의 주요 요직에 참여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트고, 또 여성 인재들을 대거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어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 여성 대통령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볼 적에도 굉장히 큰 변화고 쇄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여성이면은 이렇게 항상 불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큰 변화와
어떤 쇄신과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그 여대생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앞으로 더 큰 꿈을, 내가 잠재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더 분발하시고 또 목소리도 많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정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시면서 적극 참여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우리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역량을 아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길이 되거든요. 또 실제로 세계를 보더라도 아까 메르켈 총리 얘기도 하셨지만 그 잘 사는 나라들,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보면 우리 여성 지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답은 못 드린 것 같은데, 되게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또 부정부패가 참 없고, 또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죠. 우리 어머니들을 봐도 그렇게 헌신적이고 또 섬세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톡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꼼꼼히 민생을 챙겨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섬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나 여성들을 봐도 위기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그 키도 조그만 어머니가 그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자식도 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만큼 아주 강한 또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아주 DNA 같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정치계라든가 뭐 사회 활동에 적용이 된다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대생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고 또 더 적극적이 되셔가지고 또 그런 길을 개척해 가면서 이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덧붙여도 될까요? 사실 저는 정말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속의 한국이라 그랬죠. 이제 유기적인 나라, 정말 딴 나라와 매분, 매시간, 매일 우리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네트워크 소사이티, 이제는 리더십 형태가 그동안 가부장적인 탑단의 이제 획적인 바로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여성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우리나라 정말 저는 혁명하러 사실을 들어갔고, 그리고 여성혁명 반드시 일으켜서 이제는 우리가 유리천장, 콘크리트 천장 이제 걱정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여성이 있는 것처럼 상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슴을 열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는 항상 대박 터뜨리자 하거든요. 대통령 박치 그대 만들자가 대박 터뜨리자 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를 이제 진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가서 1등 국가 만듭시다. 예.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부가 있죠. 그만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부가 있다고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 제자들이 막 무슨 청바지 쇼라고 해서 청년들이 말하는 지도자 쇼가 있는데 거기 새 후보를 다 초대했다고 그래서 막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을씨년스러운데 누가 오실까?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박 의원이 혼자서 청바지에 후드티 입으시고 거의 그 힙합 전사 수준으로 후드티 입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바랜, 네, 그런 그러니까 스노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제가 수원을 갔는데, 네, 그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이게 장사 잘 안 돼서 어떡하냐고 이제 위로를 해드리면서 구두집을 들어갔는데 거기 딱 그냥 그 빨간 워커가 눈에 띄는데 저거는 꼭 사야 되겠다. 그날 신으셨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빨간 워커를 신고, 네, 그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야한 차림으로 계속적인 저희에게 놀라움 계속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서울여대 큰 손님으로 두 분이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증샷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걸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투쇼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네, 그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오늘 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후보님만의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적어도 대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나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가 필요한데 지금 뭐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뭐 어떤 당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민들이 알 기회도 판단할 기회도 검증할 기회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보님 여쭤봅니다.